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크게 출렁이게 되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3% 하락한 27,67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61% 하락한 1,7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6.37% 하락한 0.4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8.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XRP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 증시들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 팔았습니다. 일단 다우존스가 1.63%, S&P 500 1.65%, 나스닥 100 1.37, 나스닥 종합지수가 1.60%,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49% 하락한 모습, 이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282원으로 1300원대에서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 이루어진 FOMC의 경우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준의 경우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9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연준의 경우는 이번 회의 성명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 기준으로 27,0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FOMC에서 의문이 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인가입니다. 제롬 파월은 연준 당국자들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불확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일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만 강조하였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파월이 이제 당분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것 같다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수개월 사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가 바로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될까입니다. 파월 의장의 경우는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우리의 기본 전망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보면 이들은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였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에 예금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예금 인출에 나선 것에 제롬 파월이 다소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SVB가 전례가 없고 빠른 대규모의 뱅크런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우 거대한 연결된 자금 집단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갔으며 이는 과거 기록보다 훨씬 빨랐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감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연준 입장에서도 이번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은 큰 교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연준의 간략한 통화 기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2%대의 인플레이션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과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본인들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야금야금 올라가는 중이죠. 과연 5월
FOMC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비트코인 수익률 관련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 보유자의 현재 72%가 수익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장기 보유자 비율이 70%라고 하는데요. 예, 비트코인 보유자 중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상의 장기 보유자 비율이 69%, 1에서 12개월인 경우가 23%,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8%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장기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의 경우는 디지털 금이다 라는 예명으로 많이 불려왔죠.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 금 또한 장중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예, 블룸버그의 전략가이죠. 이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하나의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올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이 상승했다. 이는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의 트윗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에서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에 대비한 방어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맥글론의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금 채권과 같은 자산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 사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맥글론의 경우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대체 자산으로 전통 통화 시스템 외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위기로 인해 해당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을 명확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불장도 아닌데 말이죠.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이번 은행의 세 곳 연쇄 파산과 스위스의 메가뱅크로 불리우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등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이미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은행 준비금 0%의 민낯이 현재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글로벌적으로도 크립토 마켓 관련 규제안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은행 감독청이죠. EBA의 경우는 암호화폐 전문 인력을 채용 중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유럽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이 크립토 전문 인력을 채용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용 공고에는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에 지식을 갖추고 있고 금융기관 감독에 단연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EBA의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미카 세부 내용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카의 경우는 2020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 법안이 EU를 통해 합의가 된 법안입니다. 내년이죠. 2024년 시행될 예정인데 암호화폐 관련 거래나 특히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법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관련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중국의 검사에게서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정의할 수는 있는데 이 화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를 보았을 때 과거와 다르게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정의 자체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변화의 시작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만 달러, 30만 달러 아마 모두 의견이 다르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0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21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을 달별로 정확하게 맞추며 작두를 탔다라고까지 불리우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B가 최근 흐름에 대해
새로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2021년 중순까지만 해도 꽤나 잘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2022년 매크로에 따라 하락하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요. 더욱이 파라볼릭 라인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벗어나면서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이제 한물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플랜 B 역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델을 만들어냈고 참고한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철저하게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변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는 이 모델이 생각보다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이 정확한 가격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를 꽤나 잘 그려줬습니다. 이 모델을 차트로 보면 실제 반감기마다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이 마치 계단식 파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2021년에는 쌍봉을 두 개 그리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2022년 내내 빠졌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반감기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막상 반감기에 맞춰 선을 그려보면 반감기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1년에서 2년 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비트코인 분석가들이 2024년 2월 반감기가 이루어지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물장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2012년 반감기와 2016년 반감기에 각각 1년 그리고 2년 뒤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10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뒤에 0이 하나씩 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톡 투 플로우 차트를 볼 때 그려진 선만 보기도 바쁜데 막상 세로축의 가격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반감기에는 어땠을까요? 1만 불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불 근처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는 믿음이 실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8천만 원 후반대에서 멈추게 되었죠. 그러나 상승폭만 놓고 보면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볼 때 2024년 반감기를 거쳐서 2025년 또는 반감기 이후 최대 2년 정도를 보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헛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격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는 다음 상승장을 비트코인의 마지막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르고 있죠. 이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 한 개당 100만 달러라는 이야기는 결코 무책임한 헛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이 변화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죠. 이 비트코인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 그 누구보다 단단한 투자 철학,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뿌리,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